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여러분, 1호 계정 수능이 올해 이제 처음 시행되는데요. 1호 계정의 수학 1 파트에서 삼가감수의 활용 또는 도형 연계 문제나 여러분 기하 등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하려면 중등 기하가 탄탄해야 하고 중등 기하와 연계해서 고등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외심, 원주각, 중심각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등기하 간접 개념을 정복하는 영상을 앞으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심이 뭐다, 원주각이 뭐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훨씬 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외심부터 볼게요. 자, 외심을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외심이란요, 외접원의 중심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과 외심을 그렸고요. 외접 원의 중심이니 원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원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원의 정의는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이고요. 그 한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고 그 같은 거리가 바로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중요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 한번 그려볼게요. 표시된 이제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니 무엇이 보이시나요? 좀 둘러보다 보면요, 같은 길이가 3개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이등변 삼각형 3개가 혹시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아시나요?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이 밑변을 이등분한다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그 성질을 따라서 표시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려놓고 보니 어떤가요? 앞으로 외심을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의 반지름만큼 적당히 선을 그린다? 말도 안 되죠. 반지름은 얼마인데 어떻게 알고, 원의 중심이 어딘 줄 알고요. 그렇게가 아니라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바로 외심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구나. 이렇게 또 외우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곳이 왜 외심일 수밖에 없구나.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과정처럼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알았으니까요. 다양한 삼각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가지 삼각형이 있는데요.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이렇게 뒀고 예각 삼각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있네요. 마저 그려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려볼게요. 특이하게요, 이렇게 빗변 위에 외심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빗변의 중심에 이렇게 외심이 그려집니다. 역시 마저 그려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은 어떨까요? 보면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삼각형 바깥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해보면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직각삼각형은 빗변 위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외부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 다룰 것이 외심과 원주각과 중심각인데 왜 외심을 먼저 배웠느냐, 이렇게 방금 배운 이 외심을 이용해서 원주각, 중심각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이 그림에서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뿐만 아니라 양쪽의 각의 크기도 같죠. 제가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선에 연장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보면 어때요? 이 삼각형의 외곽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별 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밑에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별 더하기 세모고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별 2개 더하기 세모 2개죠. 즉,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의 절반 또는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보면은 각의 크기가 이렇게 2배가 되는 관계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이 각들을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 부르고 이 호에 대한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 즉 원의 둘레에 그린 이 각을 원주각, 이 호에 대해서 이 원의 중심에 그은 이 각을 중심각이 되는 거죠. 이게 특이한 게 꼭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요, 이 선을 좀 지워내고 이 호의 크기는 유지한 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도요, 아까처럼 외심 배운 대로 천천히 하나씩 표현해 나가면서 각도 표시하고 연장선 그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가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그려도 요 가게 크기의 2배가 얘구나. 다시 한번 이 가게 크기의 절반이 얘구나. 아, 역시 이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호에 대해서는 어떤 각을 그어도요, 중심각이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구나. 같은 호에 대해서는 이 각은 모두 크기가 같아지는구나. 조금 더 여러분 복잡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요, 심지어 이런 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그림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요, 요렇게 중심을 지나지 않게 그리더라도 아까처럼 똑같은 세타 값을 가집니다.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요, 아까 배운 대로 뭔가 이 중심각과 원주각 크기의 비율이 2배다라는 거를요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이 삼각형 밖에 있는 형태인 둔각 삼각형을요 보기 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둔각 삼각형을 가지고 역시나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외심, 원주각, 중심각 배운 그 원리를 이해해서 반지름을 그려보고, 그리고 필요한 각도를 표시해보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필요한 삼각형을 이 각도를 위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여기는 세모 플러스 원, 여기는 원 빼기 별표, 여기는 세모 빼기 별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각의 합이 삼각형이니까 180도가 될 거고, 180도는 원 2개, 세모 2개 빼기 별 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각이 요각과 요각이잖아요. 맞죠? 필요한 중심각과 원주각을 구하기 위해서요, 원주각을 먼저 표현해 보면요, 원주각은 세모 빼기 별표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각을 알기 위해서 요 삼각형에 집중해 보면 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렇다면 요 각은요 180도에서 원을 2개 뺀 거겠죠. 그래서 180도에서 원을 2개 뺀 게 이 세타가 되겠고, 180도는요 아까 옆에서 본 것과 같이 원 2개, 세모 2개, 별표 2개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원 2개가 없어지고 세모 2개와 별 2개가 남아서, 아, 세모 빼기 별의 2배가 되는구나. 역시 둔각 삼각형에서도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이렇게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과 비교해 봐도, 이 그림과 비교해 봐도 역시 원주각은 어떤 호에 대해서 반드시 중심각의 절반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요, 반드시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중심각,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 원주각,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호가 고정돼 있다면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외심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됐다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해서 외심, 원주각, 중심각을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활용해서 사인 법칙과 여러분 좀 헷갈리는 호도법, 라디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